오늘은 공진택이 간이식을 받는 도중 고필승과 친자관계임이 밝혀진다는 내용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공진단, 너 이 자식 어디를 도망가? 고필승은 강가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공진단을 발견하고는 바로 쫓아가서 그의 목덜미를 잡아 강가 밖으로 꺼내오면서 내가 하늘나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박도라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한 후에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죠.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미 박도라가 하늘나라에 간 줄 알았던 공진단은 아직 박도라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리며 말하길, 나는 그때 당연히 박도라로 하늘나라로 간 줄 알고 무서워서 도망치고 말았는데 그런데 아직 살아있다니 하늘이 도왔네. 하지만 박도라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행이라고 말하는 공진단이 이해되지 않던 고필승은 공진단에게 헛소리는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박도라에게 가서 참회를 하고 죗값을 달게 받으라고 말했죠. 그러자 공진단이 꺽꺽 울면서 말하길, 알았어. 나 이제 도망 다니는 것도 지겨워. 돈도 하나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이렇게 사느니 감옥에서 사는 게 낫겠어. 그러니까 그냥 나 경찰에 신고해줘. 이제 내 죗값 달게 받도록 할게. 고필승은 그렇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공진단은 바로 구치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공진단이 박도라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 했지만 지금 심신이 많이 상해 있는 박도라가 공진단의 얼굴을 직접 봤다가 충격을 받을까봐 고필승은 자필 사과문을 쓰라고 했고, 그렇게 공진단은 구치소에서 눈물의 자필 사과문을 써서 고필승을 통해 전달하게끔 하였고, 고필승은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사랑하는 박도라를 만나러 달려갔지만 박도라는 그때 이미 고필승을 위해서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며 휠체어를 탄 채 병원에서의 탈출을 감행하다가 그만 길바닥에서 넘어져 나동그라지고 있었죠. 그런 박도라를 보고 깜짝 놀란 고필승이 그녀를 구하고자 달려가며 말하길, 도라야,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야? 너 혼자 왜 병원 밖에 나와 있는 거야? 너 아직 이렇게 밖에 나올 몸 상태가 아니라고. 휠체어와 함께 바닥에 나동그라진 박도라를 일으켜 세우고는 고필승은 무릎을 꿇고 박도라의 안색을 살폈고 이미 병실에서 펑펑 울어서 얼굴이 퉁퉁 부은 박도라가 말하길, 오빠, 나 이제 오빠 놔주고 싶어. 나 때문에 오빠 너무 고생이야. 이제 오빠는 꽃길만 걸으면 되는데 이렇게 오빠 없으면 한 발짝도 걷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 말고 더 예쁘고 건강한 여자 만나서 오빠 이제 그만 행복하게 살아. 고필승은 착한 박도라가 자신을 위해서 떠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박도라 너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내가 어떤 모습이든 평생 내 옆에 있겠다고 약속하면서 공진단에 자필 편지를 전해줬어요. 공진단, 그 자식이 자기 행동 반성한데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평생 감옥에서 썩겠다고 했어. 이제부터 공진단이 너 괴롭힐 일도 없고 도라야, 우리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 박도라는 공진단의 편지를 읽고는 눈물을 흘리며 엉엉 울었고 도망치는 공진단을 잡아서 감옥에 넣은 고필승을 꼭 껴안고 고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공진단까지 감옥에 넣고 다행이라고 여기던 고필승은 갑작스러운 공진택의 투병 사실을 듣고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말 간암 맞습니까? 공진택은 종합건강검진에서 간이 안 좋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조직 검사를 해보았고 간암 말기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최근 종종 몸에 미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가끔씩 극심한 두통을 느꼈고 주변 사람들이 공진택에게 말하길, 눈에 흰자위가 보이고 피부가 노랗게 되며 안색이 안 좋아진다고 하기는 했었지만 그저 공진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 거라고만 생각하고 넘겼었어요. 하지만 최근 며칠 동안은 평소와는 다르게 소변색이 진해지는 등 황달기가 생겨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때마침 종합건강검진 할 시기가 다가와 VIP 병동에 가서 검진을 받던 중 간암 말기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하지만 1년 전에도 종합건강검진을 했었던 공진택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럴 리가 없다면서 의사에게 말하길, 간암 말기까지 진행이 되려면 최소 몇 년은 걸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1년 만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의사는 살고자 하는 공진택의 의지를 보았고 간이식을 받을 수만 있다면 살 수 있다 말했고, 기증자의 혈액은 수혜자에게 수혈 가능한 혈액형이면 가능하기에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공진택의 경우는 간기증자를 찾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식기술이 발달하여서 부적합 혈액형의 경우는 이식 전 수혜자의 전처치 후 간이식을 진행할 수 있다고 가족들과 잘 이야기해보라고 말했어요. 공진택은 간이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는 한편 자기가 죽게 된다면 혼란한 상황이 생길 회사를 위해서 마무리를 잘 해놓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아직 자신이 입원하지 않았을 때 대외적인 기자회견도 마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면서 말하길, 오늘 제가 기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공진단 전 대표와 관련된 것이고 한 가지는 새로 임명될 대표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자들은 새로운 대표가 발표된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서 공진택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기자님들께 정정하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 공진단 전 대표는 제 친동생이 아닙니다. 저희 집안과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공진단은 막대한 비자금을 형성하여서 우리 APP 그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현재 구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을 교사한 혐의에 각종 문서를 위조한 혐의까지 더해져서 중한 형량을 받고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공진단 전 대표가 우리 APP그룹과 관련됐다는 오해는 더 이상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공진단 전 대표의 뒤를 이어 새로 임명될 대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필승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고필승은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공진택 대표를 보면서 의아했지만 당황해하면서 앞으로 걸어나갔고 자기가 대표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고 눈이 휘둥그레지며 깜짝 놀랐죠. 그리고 공진택의 귀에 속삭였어요. 저요? 제가요? 아니 왜 갑자기요? 그러자 공진택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갑작스럽게 이런 소식 전해 놀랐지? 사실 내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 하지만 난 필승군이 잘 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네. 고필승은 공진택 대표에 의해서 얼떨결에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고 공식적으로 APP그룹의 새 주인이 되었죠. 하지만 이 기자회견을 병원에서 보고 있던 박도라는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마침 감옥에서 나와 자신을 보러 온 백미자에게 울면서 부탁하길. 엄마, 나 소원 하나만 제발 들어줘. 내가 여지껏 엄마 말 다 들어줬잖아. 나 이제 다리도 못 쓰니까 이제는 엄마가 나를 좀 도와줘. 나 제발 오빠랑 헤어질 수 있게 해줘. 오빠 이제 꽃길만 걸어야 하는데 나 오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나 멀리 가게 만들어줘. 아니면 필승 오빠 어머님들이라도 만나게 해줘. 내가 두 분 설득해볼게. 백미자는 이렇게 슬퍼하는 박도라를 보면서 어찌할 줄 몰랐고 장수영과 김선영을 만나 의논했고 두 사람은 자신들이 일단 박도라를 만나서 그러지 말라고 설득해보겠다고 했죠. 하지만 이렇게 박도라를 만난 장수영과 김선영은 오히려 그녀의 모습을 보고 더 답답했어요. 어머니, 저 오빠랑 헤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어머님,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장수영과 김선영까지 만난 박도라는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또 몰래 병원을 탈출해버립니다. 하지만 얼마 후 박도라는 TV에서 고필승이 공진택 회장에게 간이식을 해준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뉴스를 접했고 간기증자인 고필승이 잘못된다면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필승을 보러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고필승은 간이식 수술에 들어가면서 다시 박도라를 못 볼까봐 겁내했지만 박도라가 자신을 다시 찾아온 것을 보고 안도하며 다시는 내 곁을 떠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박도라는 울면서 알겠다고 말했고 공진택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때 담당 의사가 소리치며 달려오며 말하길,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공진택 씨와 고필승 씨가 가진 CIS-AB 혈액형은 전 세계 인구 중 단 0.13%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혈액형으로 매우 특이한 혈액형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상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공진택 회장님께 제안을 했었는데 정말 두 분이 혈연관계로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두 사람이 친자 관계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